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요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떠올랐습니다. 여성들의 절대적인 공감을 얻으면서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는데요. 특히 결혼 후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합니다. 자, 결혼 후에도 꾸준히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 보통 행운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과 주변의 지원이 있어야겠죠.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 함께 하실 분도 역시 결혼 후에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신 분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범영순 씨인데요. 결혼 후에 패션 공부를 시작하고 이탈리아 유학까지 감행한 열정의 패션 디자이너. 그녀가 패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열정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요. 네. 그럼 이제 패션계도 훨씬 더 많이 바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바쁩니다. 당연히 그렇죠. 바쁘죠. 네. 네. 그 바쁜 와중에 또 지난달에 네.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가 네. 있었더라고요. 네. 선생님 작품도 출품이 됐죠. 네. 어떤 전시회였습니까? 서울미술협회에서 네. 메인 전시로 하는 모던 아트 쇼라고 네. 거기에 우리 홍익 패션 그룹의 그 석박사들의 전시회를 함께 네. 또 출품하면서 하였습니다. 네. 예, 예. 지금도 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거죠? 예, 다니고 어떤 있습니다. 수업을 받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다닌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 그 기간이 저는 공부 시간이잖아요. KTX 안이나 뭐 네. 고속버스 안에서 네. 컴퓨터를 켜놓고 네. 온전히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네. 그러니까 힘들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세상에 패션 디자이너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중에서 또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죠. 네. 근데 선생님께서 특허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패션 디자이너로 네. 정말 그것도 광주에서 네. 살아남기란 쉽지가 네.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벤치마킹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랄지 네. 굴지의 그 패션 그룹이랄지 네. 어떤 또 무슨 이렇게 뭐 굉장히 애국 기업들이 많이 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또 물결치고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그러면 성공한 브랜드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네. 거기에 성공 요인이 있던데요. 네. 그래서 저도 특허를 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특혜를 갖게 됐죠. 네. 그래서 그게 브랜드의 경쟁력이 되면서 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게 막연하게 그냥 옷만 만드는 게 네. 그래서 디자이너지만 굉장히 경영 마인드가 필요해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고 옷만 잘 만든다 할지라도 네. 그게 경쟁력이 될까?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마케팅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만약에 퍼커링만 가지고 특별 상품만 만들었다면 네. 안 되는 거죠. 마케팅에서는 기본 상품과 전략 상품이 정말 필요해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퍼커링 기법이라는 것, 그걸로 이제 특허를 받으신 건데 네, 네, 네. 이 기법이 옷을 만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기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전면에 내세워서 특허를 해야겠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하신 거고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늦게 석사를 또 홍대에서 하면서 소논문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마케팅을 제가 소논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고객의 어떤 그 심리가 뭘까? 그 논문을 하면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마케팅 쪽에 됐죠. 네. 정말 디자이너가 정말 해야 되는 공부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네. 루룩을 발표해야 된다는 어떤 네. 그 굉장히 그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이제 서울 컬렉션 스파 컬렉션이라고 네. 거기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컨셉을 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건축이랄지 음악을 듣는다랄지 영화랄지 아.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던 중에 네. 그러면 내가 전시회를 학교 다닐 때 동아리에서 네. 제가 전시회를 이제 꾸준히 했던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유학 가기 전에 네. 오아시스를 찾아서라는 네. 저는 있지도 안 했는데 네. 그림만 그려놓고 했더니 이제 교수님이 그걸 전시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그 그림을 그릴 때 제가 그림을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그리니까 좀 디테일하게 네. 한번 이 부분을 좀 살려서 그리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디자이너가 그림도 되네 그러면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힘들지만 막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유학을 떠났고 네. 갔다 와서 패션쇼를 하는데 그게 유일하게 저한테 꽂히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을 가지고 네. 나 뭔가 디테일로 쓰면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무작정 만들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패션쇼를 하면서 그래도 학교 이제 지도 교수님 이제 두 분을 불렀어요. 네. 불러서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했죠. 네. 근데 범용순은 정말 아이디어가 네. 순발력. 네. 이게 어떻게 이걸 나오지? 근데 작품 설명도 어떻게 쓸 줄을 모르겠어요. 네. 평면과 입체와의 조화 하모니 네. 이렇게 나갈까? 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소노모 발표를 마케팅을 하고 그 작품을 아쉬워서 교수님 이거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이것을 한번 봐주세요. 무조건. 네. 이걸로 논문하자. 이걸로 뭐 논문이 된대요. 세상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게 정말 논문을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새로운 것을 발표하는 거 그게 정말 논문이야. 아니 근데 참고문은 없잖아요. 그랬어요. 저는 참고문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논문을 통과를 하게 되면 네. 특허를 낼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배웠죠. 네. 그래서 특허를 그 소논문 발표를 하고 나서 네. 특허 이제 변리사 사무소에 가서 또 이게 무슨 특허감이 될까? 신랑하고 같이 이제 간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랑이 야, 이 사람아, 이 옷이라는 것은 다리미로 쫙 다려서 이렇게 한 건데 네. 쭈글쭈글쭈글쭈글 이게 돼가지고 네. 응, 먼지가 들어가지 무겁지. 그러면서 변리사 사무소에서 지금 상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 변리사 어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출연을 해서 1년이 넘게 이제 네. 시간이 걸려서 특허를 등록을 제가 이제 받았죠. 네. 그 퍼커링 기법이라는 것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 맨드라미 무늬? 네. 퍼커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옷이 어떤 바느질로 해서 잘못되었을 때 주글주글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현상을 퍼커링이라고 씁니다. 네,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거를 역발상으로 디테일로서 오히려 그걸 살리신 거죠. 그러죠. 디테일로 네. 이제 제가 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처음에 맨드라미를 뭐 생각하고 나무깨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네. 무조건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정말 예, 지금 생각해도 네. 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했지?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패션 디자이너는 자기 만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선생님의 작품은 화려하다, 과감하다 그런 네, 네. 평을 받는데 네, 네. 고객들,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옷 입으시면서 부끄럽지 않겠어요? 제가 물어봐요. 아, 고객분들께요? 네네. 네. 근데 와, 그 옷을 사가서 네. 농에다만 이렇게 네. 집안에 하나의 인테리어 장식도 하는데 네. 그 옷을 걸어놓고 보기만 해도 네. 행보가 돼요. 그래서 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 나셨을 것 같은데요. 좀 당연히 울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 지금도 참고 울컥하시는데요. 그러죠. 네. 그러죠. 그래서 그 귀인이라는 책을 또 선물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 고객분께요. 그러죠. 그래서 지난날에 그 힘드셨던 지난 시간들이 좀 많이 아니 떠오르셔서 그냥 삶의 희열감, 네.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그런 정말 자부심. 기쁨, 네. 행복 네. 온전히 이제 그때
위로가 됐고 디자이너가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요.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산다 해서 네. 그냥 했던 거지.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어떤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된 95년도 비엔날레 제가 9학번입니다. 네. 근데 그때 작품을 보면서 네. 막 피카소랄지 무슨 조각이랄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작품을 보는데 네. 아니 저는 법대 의대만 가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 이렇게 예술 세계를 이 세상에 음악이 없다면 네. 미술이 없다면 네. 컬러가 없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아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디자이너로 이걸 하면 되네? 네. 그때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학교를 늦게 갔지만 네. 거기서 제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뭔가 학교에서 축제랄지 거기에서 정말 작품을 내면서 이제 막 너무 패션쇼나 이런 거 보면 무대에 올릴 제 작품도 올라가는구나. 네. 그러면서 도전을 이제 계속 콘테스트를 하면서 네. 늦게 다녔지만 세계 상을 탑니다. 네. 상을 타서 제가 이태리 유학이라는 장학증서를 부상으로 받게 되고, 예, 또 그래 거기에서 또 그러면 졸업을 하게 되면 디자이너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무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제가 뭐 결혼은 이미 했고 네. 어떤 그런 의미라는 게 네. 그 학위라는 어떤 그 의미라는 게 네. 그래서 활동 무대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중앙 디자인 그룹이라는 제가 회원이 됩니다. 네. 예, 그때 당시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을 이제 계속 패션쇼를 하게 되고 네. 또 지금 현재는 한국 패션 디자이너 연합회 제가 정회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무작정 옷만 만들고 가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사람은 소속의 욕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네. 예. 마케팅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벤처 그러면 저는 문화예술 쪽이라는 말을 많이 했지 벤처라는 건 저하고는 굉장히 거리감 있고 제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저는 네. 굉장히 시간 활용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네. 예, 여기에 맞는 걸까 처음에 굉장히 조금 의심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가서 매번 네.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서 네. 특허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소기업 청인이 네. 이런 금융권에 있는 네. 어떤 자본이랄지 모든 걸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허만 갖고 있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모르셨는데, 그래서 디자이너가 감성만 갖고 있지 마케팅 쪽에 그래서 이제 무던히 물론 중소기업청도 그러지만 뭐 이제 최고 경영자가 매니지먼트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네네. 또 다른 조직과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 네. 범영순 디자이너의 플러스 알파 되는 모습들을 또 많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게 마케팅이죠. 그렇죠. 예. 그 내가 아무리 갖고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펼치지 못하면 공부가 되지 않으면 네. 안 된다는 걸 많이 거기에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그 벤처 회원들을 보면서 네. 뭔가 정말 어디 가서 매출이 얼마냐 그걸 쓰면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항상 저를 문화예술적으로 디자이너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데 벤처 회원들은 그야말로 매출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역량 강화와 어떤 그 도전 의식을 많이 네. 받게 되고 네. 지금 현재 그래서 함께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래서 기기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네. 왜냐하면 핸드메이드로 하면 네. 굉장히 어떤 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대량 네. 생산을 이렇게 해야지만이 많은 그 고객들과 같이 그 즐거움을 네. 함께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해서 지금 현재 벤처를 통해서 네. 그런 도전을 받고 기기 개발 이제 거기에서 네트워킹이 되더라고요. 호남대 의상 디자인학과와도 MOU를 맺으셨는데 네네.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각 대학에 네. MOU를 해서 학점이 인정되는 인턴 과정 네. 에 이제 학생들과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또 가서 특강도 하면서 네.
그 해주고 싶어요. 네. 저희들이 얼핏 생각할 때는 패션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패션계 이렇게 생각하면 워낙에 이제 화려한 모습들을 저희들은 보게 되니까요. 네네. 무대라든지 네, 방송을 네. 통해서 그리고 유학도 가야 하고 공부할 네네. 것들도 많고 네네. 실습 과정도 그렇고 비용이 맞습니다. 많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가정이 뒷받침되고 유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버님을 이제 빨리 이렇게 여의고 제가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 가난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네. 그때는 가난하다는 생각은 전혀 못 했어요. 네. 당연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패션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네.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는. 맞아요. 네.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산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한 거죠. 네. 그 기술 배워서 월급 좀 받아서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네. 샵을 열었어요. 네. 기술 배우면 다 샵을 조그만하게 열어요. 그런 네. 식으로. 네. 디자이너로 뭔가 내가 성공을 해야 했다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그때 뭔가 번쩍하고 번쩍하는 영감을. 거예요. 네. 아,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잘 나가는 디자이너인데 네. 학교의 겸임 교수가 되는 게 내 꿈이다. 아. 그때 이제 꿈을 갖고 도전을 하게 된 거죠, 학교에. 네. 네. 예. 그런데 선생님 그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혼 후에 네네네. 작은 매장을 여셨고요. 네, 그랬죠. 또 결혼 후에 예, 예.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학교를 다시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분하고 시댁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시댁이 않아요? 신랑이 그러니까 네. 시아버님이 당뇨로 아파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욕창이 네. 생겨서. 네. 근데 우리 며느리가 너무 멋지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께요? 이제 그때 이게 운전면허를 따고 네. 또 학교를 다닌다 하고 네. 이러니까 아니 샵에서 옷도 잘 만들어서 잘 팔고 장사도 잘 되는데 네. 장사가 잘 됐습니다. 네. 그래도 되는데 네. 어떻게 학문으로 또 저렇게 이론을 정립화를 또 하고 싶어서 네. 학교를 다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네. 꿈을 이뤄 나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란다. 그 말씀을 시아버님께서 시아버님이 욕창이 생겼는데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님이 또 갑상선에 신장염에 고혈압에 네. 네. 그러는데 또 유학을 갔다 오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였어. 학교도 학교도 보통 이해하기 힘든 건데 유학까지 근데 이제 가거라. 그때는 졸업할 때는 시어머니가 네.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졸업할 때 네. 우리 며느리 장하다. 갖고 대단하십니다. 그 노란 봉투에다 써서 그렇게 네. 그렇게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가난해서 공부도 하고 싶어서 얼마나 그런 배움에 대한 욕구불만이나 네. 자격지심이나 그게 정말 가득 찼죠,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많은 그 멋쟁이 정말 고객들을 대하면서 네. 그런 배려가 없어서 자기 꿈을 접은 사람이 건 많잖아요. 많죠. 네. 많잖아요. 네. 예. 시부모님의 그런 배려나 도움이 네네. 없었으면 굉장히 안 되죠. 그렇죠. 예, 안 힘드셨겠다는 되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가셨는데 네네. 그런 배려와 마음 씀씀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유학을 가셨었던 그 현장에서는 공부하고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힘들어서 그 끝났을 때 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목이 메어져요.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 정도로 네. 어학연수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니까. 네, 이탈리아로 가셨죠. 그러면 네. 깐초네가 너무 멜랑꼴이 뭐 낭만 뭐 이런 게 저한테 내가 이런 감성이 있었나? 네. 그래도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학연수를 하는데. 네. 근데 그거 조금 모르면 어때요?
근데 저는 그 음악에 취해가지고 네. 이제 막 불러준 단어가 뭐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써요. 그냥 네. 보고 써요. 네. 시험 볼 때야 30점 만점에 제가 27점으로 또 통과했어요. 공부 잘하셨네요. 죽기 살기로 했죠. 저는 생계형 디자이너면서 헝그리 정신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저는 자양분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것에도 굉장히 제가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이렇게 네. 감사할 줄 알고. 예. 또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도 밝히셨어요. 예, 예, 예. 네,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제가 2007년도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오히려 네. 굉장히 더 작품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고객들의 반응과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에 와서 보니 아 이거는 정말 과감하게 뭔가 이렇게 마케팅에 신경을 쓰면서 중국 네. 시장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네. 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디자이너지만 네. 여성 CEO로 네. 또 뭔가 이렇게 화이팅하고 싶은 거죠. 네. 예. 지금까지 말씀 들으면서 그 선생님께서 어떠한 걸 하고 싶다라는 다양한 계획들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남기지 못하신 말씀 중에서 이것은 꼭 하고 싶다라는 계획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디자이너의 삶도 이렇게 살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CEO 또 제가 또 다른 이제 꿈이 있다라면 선생으로서 네. 뭔가 이렇게 학교 쪽에도 이제 최근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 CEO로 이렇게 막 맨날 그렇게 외쳤는데, 네. 외쳤는데 왜냐하면 박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네. 충분하게 누구한테 서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수업이잖아요. 그런 네, 게. 네. 그런 거를 나만 알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아까우신 거죠. 아깝지 네, 않나요? 네. 그래서 학교 쪽에 또 그러면서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차세대들한테 계시네요. 정말 좋은 정말 멘토가 되고 싶으신 거죠. 그러죠. 멘토인 거죠.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패션계 후배들에게도 좋은 멘토로서의 그런 네네. 말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집중 네네.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의 지치지 않는 열정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태리나 이런 그 로고에 네. 예, 그렇게 좋아할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갖게 됐죠. 그래서 디테일도 마찬가지 특허를 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특혜를 갖게 됐죠. 네. 그래서 그게 브랜드의 경쟁력이 되면서 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